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를 맡은 앵커포의 박창선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중소제조기업을 위한 클라우드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해서 한국오라클에서 컨설턴트분을 모셨습니다.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 오라클에서 컨설턴트를 맡고 있는 엄상렬입니다. 요즘 4차 산업 얘기 되게 많잖아요. 되게 거룩하게 들리고 하는데 중소기업한테는 너무 먼 나라 얘기 아닌가요, 이거? 예, 맞습니다. 다들 데이터가 중요하다고는 말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모으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시스템은 많은데 데이터들이 사일로화가 돼서 운영되고 있다 보니 데이터가 흐르지를 않는 거예요. 데이터가 파이프라인을 그려보면은 바로 알 수 있는데요. 일단 수집을 해서 정제를 하고 이거 정제를 한 그 데이터를 가공을 하고 분석을 하고 이제 리포팅 정도로만 이렇게 쓰이다 보니까 정확히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고리를 살펴보니 ERP로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정확히 보면은 어떻게 좀 잘못돼 가고 있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시스템만 바라보고 계시는 거군요, 그냥. 예,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 연이어서 질문 드릴게. 그럼 ERP나 MES나 SCM 같은 레거시하고 공장 자동화 설비만 있으면 4차 산업혁명이 가능할까요? 현재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들이 많잖아요. 이게 과거의 역사를 거슬러 보면은 1차 산업혁명에서 이제 증기기관차를 활용한 이제 기계화혁명이 시작되었고요. 2차 산업혁명에서는 이제 전기 에너지를 활용한 이제 대량 생산 그런 것이 가능케 했고, 이제 3차 산업혁명에서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지식혁명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그리고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까지 이렇게 총체적으로 이제 지능이 더 겸비된 그러한 산업혁명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있던 레거시 시스템에서 계속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 기계가 알아서 이제 지능이 겸비된 그러한 산업혁명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수동적으로 기계를 이렇게 조정하는 것보다는 능동적으로 기계가 알아서 이렇게 일을 하고 또 알아서 판단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가능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어떻게 보면 기존 제조 환경하고 4차 산업 환경의 좀 차이점처럼 느껴지는데, 예. 그래도 지능이란 말 자체가 약간 아직도 좀 추상적으로 들리는데 좀 일상적인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 일상적으로 최근에 평창 올림픽에서 드론이 1200여 대 정도가 동시에 비행을 했었는데요. 그것이 스노보드와 오름기를 이렇게 형성하는 그러한 퍼포먼스를 할 수가 있었어요. 이것을 가능케 한 것이 기존에는 드론 조종사가 일단 한 대의 드론을 조종하게 했었다고 하면은 여기 이제 소프트웨어를 프로그래밍화해서 집단군으로 이제 조정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는 세 가지 프로그램이 쓰였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드론을 이제 이미지화를 하고 이 이미지에 필요한 드론 수가 몇 대인지를 판단케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각각의 드론마다 스테이터스를 체크하는 드론의 GPS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배터리 상태가 어떤지 그것을 측정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필요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정말 집단군을 조정하는 그러한 조정을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했어요. 이 세 가지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한 대의 드론을 각각 다 조정하기보다는 집단군으로 이렇게 조정할 수 있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죠. 테슬라 같은 전기자동차에서도 기존의 전기자동차는 있었지만 거기에 인공지능이 겸비가 되어서 자율주행을 가능케 한 것이 바로 기존에 있던 시스템에 소프트웨어를 더해서 이제 정말 사물이 지능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자동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요즘 얘기는 자율주행 장치는 자율적인 뭔가 이 힘을 소프트웨어하고 데이터가 준다라고 제가 좀 이해를 해도 되겠는데. 예, 맞습니다. 다시 질문을 좀 다시 중소기업 쪽으로 다시 포커스를 옮겨볼게요. 그러면 중소기업 얘기하면 4차 혁명 얘기가 같이 나오고, 그다음에 요 얘기가 나오면 클라우드가 항상 같이 따라 나와요. 그다음에 클라우드가 중소기업이 4차 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답이 될 거다라고 다들 한 목소리를 내는데 이게 도움이 될까요? 일단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서는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대기업이나 아니면 잘
활용하고 있는 타 중소기업들을 이렇게 따라가는 추세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클라우드로 넘어가면서 이것들을 이제 중소기업도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이죠. 그 이유가 클라우드로 가면서 뭐 개발 비용이나 아니면은 개발 민첩성 이런 것이 굉장히 뭐 다운이 됐다 보니까 이제 뭐 계속 온프레미스처럼 무겁지가 않은 거예요. 한번 내가 시도를 해보고 실패를 해보고 또 수정을 해보고 그러면서 계속 실패를 해보면서 계속 보완을 해가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환경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이제 정말 최적화되는 거죠. 자신의 그 공장에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최적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뭐 흔히 말하는 뭐 그냥 뭐 패스트 팔로워보다는 퍼스트 무버가 돼야 된다는 의미예요. 이 이유는 계속 선두를 이렇게 쫓아가기보다는 패스트 팔로워가 되면은 계속 변화하는 현재 시대에서는 패스트 팔로워보다는 퍼스트 무버가 살아남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보면은 그 민첩성에 대한 얘기가 핵심인 것 같은데 예. 사실 그 중소기업 가보면은 IT 부서 그 전산실 가보면은 사실은 운영에 집중하시잖아요. 예, 사실 개발에 사실 짬을 내서 시간을 쓸 여유가 전혀 없는데 그렇다면 그 클라우드를 좀 쓰면 이 중소기업 IT 부서가 조금 더 부가치 높은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 그렇죠. 기존에는 그냥 중소기업에서는 그냥 운영만 하고 뭐 개발 같은 거는 외주 인력으로 이렇게 끌어다 쓰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 개발 비용 자체가 굉장히 낮아졌다는 의미거든요. 클라우드로 넘어가면서 뭐 기존에 있던 온프레미스 서버를 구축할 필요도 없고 필요하면은 뭐 온프레미스에서 3일 걸리던 서버 구축 기간이 필요하면은 30분만 해도 구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신속하고 정말 비용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개발함에 있어서 부담도 되지 않고 개발자가 이거를 개발을 하다가 실패하면 어쩌나 하는 그런 큰 두려움도 떨쳐버리고 계속 개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니 이제 계속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러면서 자기에 맞는 시스템을 찾고 또 찾다 보니 이게 정말 좋은 제품이 되어서 또 다른 또 중소기업들한테 제안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사례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지금 그 오라클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전통적인 레거시와의 연결성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보통 예, 중소기업에서 ERP도 많이 쓰시고 뭐 조금 규모 있는 데 가시면 DB는 오라클 많이 쓰시고 예, 하는데 맞습니다. 그다음에 자바로 개발한 또 환경들도 되게 많고 예. 이런 부분을 좀 클라우드랑 어울려지게 만들어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쉽게 가는 방법도 있을까요, 이게? 예, 지금 온프레미스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로 간다고 해서 온프레미스를 완전히 버릴 수는 없거든요. 이게 오라클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온프레미스에서는 오라클이 단연 1위다라는 그런 뭐 인식들도 있고 현재 실제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클라우드로 넘어가지 못하고 온프레미스를 계속 쓰고 있어요. 그게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뭐 안정성이나 그런 면에서는 오라클이 최고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간단한 사례로 A사 같은 경우에 아이아스 쪽에서는 뭐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정말 필요한 자사 구축 온프레미스 서버는 오라클로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작년만 해도 5천억 달러라는 비용을 들여서 이번에 구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례를 보더라도 오라클이 가장 가지고 있는 장점은 바로 레거시 시스템에서 이제 클라우드로 넘어가는 뭐 쉽게 말하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축함에 있어서 오라클이 단연 최고라고 할 수도 있고 호환성 측면에서나 뭐 ERP나 아니면은 기존에 있던 DBMS 서버나 이런 것들 호환에 있어서는 뭐 가장 잘 할 수 있죠. 왜냐면은 오라클은 풀스택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예. 어떻게 보면 그 급진적으로 훅 가는 게 아니라 예. 안전하게 싹 매끄럽게 갈 수 있다라는 예, 말씀.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다시 좀 주제를 거창하게 가보겠습니다. 예. 그 요즘 스마트 공장 관련해서 IoT하고 AI 접목하는 경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챗봇, 블록체인, IoT, 인공지능을 접목하는 것도 이제 클라우드에서 인프라처럼 빠르게 가능한가요? 예, 챗봇 같은 경우에는 고객 서비스뿐만 아니라 AS나 제품 상담에 적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특히 B2C 관련 제품을 만드는 경우라면 챗봇이 단순한 뭐 고객 응대뿐만 아니라 고객을 이해할 수 있는 창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시나리오가 워낙 많아서요. 제조 측면에서 보면은 뭐 보안 산업 그리고 뭐 보안 물류, 뭐 IoT 등에 적용을 할 수 있고 오라클이 추구하는 블록체인은 퍼블릭 블록체인이 아니라 프라이빗 블록체인이거든요. 이는 뭐 오라클이 갖고 있는 뭐 분산 원장에서 더 나아가 이제 암호화 측면에서 굉장히 보안이 확실하고 그리고 뭐 DBMS나 ERP 등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머지않아 이제 제조 현장에서 즉시 적용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뭐 물류나 서비스 그런 거에 블록체인을 이렇게 구축하는 시간적 비용을 굉장히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그 설명을 좀 듣다 보니까 예전에는 흔히 얘기하면은 그 격차라는 게 항상 기업은 존재를 했었는데 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4차 산업 앞에서는 이제 출발점도 같은 것 같고 이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게 클라우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관련해 가지고 좀 질문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 컨설턴트 분이 성의껏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